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 내용은 저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문제를 풀 때.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안 헷갈리더라고요. 저만 그런 걸로. 자, 어쨌든 제가 공부했을 때 살짝 헷갈린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부분들 함께 정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은 포인트만 잡는 강의이다 보니까 정치 과정, 이 표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원적 이익 표출. 일단은 이익이 표출되고 이익이 집약된 후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평가한 다음에 다시 관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익을 표출하게 돼요.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익이 집약되는데 그때 여론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국회나 정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과정, 정치 과정을 통하여 이익과 가치들이 조정이 되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공식적 주체와 비공식적 주체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 주체는 정부, 국회, 법원, 이런 식의 주체가 공식적 주체, 이 세 가지 주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제도, 기관이고요.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법원은 재판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면서 법률과 정책 분쟁을 해결하게 되죠. 법률과 정책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비공식적 정치 주체가 있습니다. 비공식적 정치 주체는 우선 개인은 비공식적 정치 주체고요. 이익 집단입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익 집단은 이익을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이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익 집단은 정당의 기능까지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러한 만든 집단입니다. 환경이나 노동, 인권 등 사회 전체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분쟁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죠. 여론은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나 정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언론이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죠. 자, 마지막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론을 형성하고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 의견을 국회나 정부한테 전달을 해줘요. 저는 이걸 공부할 때 정당이 공식적인 주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공식적 주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정당이 공식적 주체라고 느끼냐?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정당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거. 자, 다음 선거의 의미와 제도입니다. 자, 이때 조금 뒤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 표의 중요성, 민주주의의 꽃, 막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는 국가에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선거예요.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선거는 우선 정치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자, 두 번째가 그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셋째, 선거는 국민의 여론을 드러내어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의견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이 너무 못했어. 그러면 난 너 지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정치 과정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이 됩니다. 현재 대표자가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 이번에 못하면 나 다음에 너 안 뽑는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물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대표자는. 자, 이처럼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수단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착을 위한 원칙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총 4가지의 선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 4가지의 기본 원칙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선거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원칙입니다. 성별이나 재산, 학력, 직업, 종교 등을 이유로 그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보통선거의 반대말이 제한선거가 됩니다. 그 신분이나 종교, 성별 이런 걸 다 제한을 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보통 선거의 반대말인 제한선거. 자,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한 표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신분이나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자등선거가 반대말이 됩니다. 자등선거는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에 따라 투표권을 불공평하게 나눠주는 선거를 말하고 있고요. 자,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남이 투표해주는 선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대리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라는 거예요. 직접선거와 반대말은 간접선거, 대리선거 아닙니다. 자, 다음 비밀선거입니다. 비밀선거는 그 누구의 투표를 했는지 비밀을 보장해주는 거죠.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반대말이 공개선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볼 것은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게리맨더링을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선거구를 법에서 정한다라는 것이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인구수,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서 이 선거구를 정하게 됩니다. 선거구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근데 선거구 법정주의가 일어난 이유를 본다면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게리맨더링은 그 미국의 주지사였던 게리가 자신의 소속 정당이었던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그 선거구를 조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생긴 게 그때 셀레맨더라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했나요? 도롱뇽을 닮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셀레맨더와 합쳐져서 게리맨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가 생겼다. 자, 선거공영제입니다. 선거공영제라는 것은 나라에서 그 선거운동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경제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유능한 후보자에게 선거에 입후보할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선거공영제가 되겠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에요. 정당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 있는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개표, 투표 과정을 관리하고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지방자치제도와 시민참여입니다. 자, 지방자치제도란 지역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라는 의미에서 불뿌리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그림도 그려놨죠. 자,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불뿌리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거. 또는 민주주의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권력을 나누어 맡게 되는 것이죠. 자, 왜냐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의 일들을 다 담당한다면 실제 지방정부의 지방에 있던 실질적인 문제를 세세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과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역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을 하는 규범을 말하게 되죠. 자, 그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주민의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규칙을 제정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만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괜히 시간만 뺏는 것 같네요. 자,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왜 꿀단지는? 네, 참여하는 방법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국민청원,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 청원을 할 수도 있고요. 공청회에 참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그 문제를 주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또한 그 공직자가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이 훌쩍 끝나게 됩니다. 11분밖에 지나지 않았네요.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생활과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법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막 우리가 공법, 사법, 사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이런 거 알아보게 되고요. 재판의 기본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 삼심제 그러면서 막 그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법과 관련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완료가 안 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회를 진짜 제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가 시험 하루 전에 찍는 강의다 보니까 내용을 딱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앞에 제가 강의를 올려놨어요. 전에 올려놓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목이 일상생활과 법일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11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